대통령의 지지율 20%대 원인은 무엇이고 또 어떤 해법이 있을지, 휴가 중인 대통령은 또 어떤 정국 구상을 하고 있을지 그 부분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출범한 지 이제 한 100일 아직 안 됐는데 지지율이 좀 나쁩니다. 국민적 큰 기대에 대통령 비서진이나 내각이 충분히 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일부 또 야당에서는 이런 부분을 악의적 프레임으로 공격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 의미를 담아준 만큼 차근차근 국정 과제들을 풀어나가야 되겠죠.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복도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과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강희구 부속실장까지 검찰 출신 최측근 육상시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사적 채용, 사적 수주, 사적 이해 등 대통령실 인사와 기강을 일차적으로 책임진 이들 육상시는 누랄 것 없이 쇄신 1순위입니다. 더 늦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총체적 국정 무능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합니다. 자, 현 변호사님, 네.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검사 출신 6명을 탁 꼬집어가지고 육상시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이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다. 빨리 경질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런 육상시 프레임을 자꾸 악의적으로 만들어내서 자꾸 공격을 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왜 이분들이 뭐 특별히 뭘 잘못했나요? 뭐가 지금 이분들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뭔가 객관적 근거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요, 야당이 제대로 된 공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언론이 오히려 내용을 하고 있고, 아니 맞습니다. 제가 보기 왜냐하면 지금 야당은 전당대회 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된 대우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우리 난리죠. 촛불 들어는 거 아니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정도 얘기는 뭐 이거 임명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할 줄 아는 건 수사밖에 없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어쨌든 외교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중심에 어쨌든 검찰 출신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 사람만 꼭 짚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럼 저 기본적으로 검찰 출신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거는 수사밖에 없다. 인사 검증이라든지 다 맡겨놨는데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인 거고요. 저는 뭐 이 6분만 아니라 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겠죠. 그 다음에는 뭐 김건희 여사일 것 같고, 그 다음 뭐 장제원, 권성동, 윤핵관으로 되는 게 지금 여론조사 보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보면은 가장 큰 지지율 하락 원인의 50%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권성동 윤핵관이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틀에 있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야당이 제대로 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지지율도 그렇고요. 지금 사실 어찌 보면 민주당은 특별히 뭐 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전당대회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임기 중반이거나 후반 되면 아마 정권 퇴진 운동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3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야당이 오히려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현 변호사님 말을 좀 약간 뒤집어 보면은 저 6분이 딱히 또 뭘 잘못해가지고 꼬집어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해석될 건 아니고요. 예.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주변의 인사들이라는 게 지인들, 지인의 아들, 뭐 대통령실 다 그렇게 구성돼 있잖아요. 그리고 검사 출신들. 근데 이분들이 그럼 제대로 역할을 만약 하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직기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약에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 김건희 사건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건진법사이라든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근데 했다는 게 뭐예요? 대기업들한테 오히려 주의해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건진법사를 부르든지 아니면은 뭐 수사기관에서 건진법사를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하면 됩니다. 그럼 제대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발주를 하는 것 같은 것도 보면 총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런 비서관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청와대 장악하는 분들이 그럼 공사 발주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경호처에서 발주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호처에서 한다 그러면 내부 의사결정을 거칠 거예요. 왜 통지가 안 되냔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무기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민수석, 사회수석 같은 경우에도 야당 탓을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조가 보면 대통령실 기조가 야당 탓이에요. 전 정부 탓이고 경제가 어려운 것도 전 정부 탓, 외교가 어려운 것도 뭐 전 정부 탓. 그다음에 무슨 뭐 지금 말씀대로 지지율 하락도 뭐 야당에서 뭐 탓하기 때문이다. 이런 게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시각이 딱 하나예요. 그냥 예전에 검사하던 시절에 그 시절에 그냥 시각에 머물러 있다. 기본적으로 아마 정치를 할 준비는 안 돼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건진법사의 이른바 뭐랄까요, 자기 그 이제 기업들 세무조사 무마 이건에 개입하는 거는 이제 전 정부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권력을 사칭해서 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강승규 수석이 어제 얘기하기도 했죠. 실제로 저기 윤인석 대변인, 지금 우리 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뭔가 저분들이 잘 못해서 지금 이렇게 전국이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아니면 야당이 있지도 않은 자꾸 이 프레임들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자꾸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야당 공격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지는 않죠. 예. 네, 말씀하신 중에 좀 예를 들어 그 법사라는 분에 대해서 공직기강 비서관이 청와대 대통령실 직원도 아닌데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좀 이치에 안 맞는 지적이고 예. 애초에 검사 출신 대통령을 맞았던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대통령 선거 당시에 걸었던 그 캐치프레이즈에 대한 기대가 컸고 예. 새로운 모습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이 빨리 나오지 않은 측면, 거기에 인사에서 일부 소위 말하는 검찰 출신들이 좀 많이 들어갔다. 그 예.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겹치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이 지지율 하락과 이 정부 그 어려움에 이 가중되는 어려움을 준 예. 걸로 저는 봐요. 게다가 외적 요인으로 경제도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선거가 있었어요. 선거하고 선거를 크게 이겼죠. 지방선거. 예. 그 이기고 난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바로 선거를 치는 게 좀 독이 되지 않았나. 처음에 정권 출범 초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 뭔가를 국정 과제를 세팅을 하고 뭔가 이렇게 다져서 일할 시기 그 한 달 동안을 선거로 그냥 훅 날려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준비 없이 선거까지 이기는 와중에 왜 이렇게 일이 더디게 되느냐라는 국민적 지적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떤 정치 패널은 1회 말 대량 실정을 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발했다. 지금 이제 2회 초로 넘어간지 아니면 아직도 1회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량 실정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부에서는 또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육상시 얘기를 꺼냈습니다만은 저분들 말고 내시팔로시 의장 혼란도 그렇고요.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이 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돌아오면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또 그렇게 또 두 분을 콕 집어 얘기하는 일부 언론들이 있더라고요. 네, 언론이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언론이 불만이어서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네, 왜냐하면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 홍보수석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하고 잦은 교류가 없다는 소문이 있어요. 최영범 수석 얘기입니다. 또 소문이군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강인선 대변인이 그러니까 대통령 휴가 처음 들어갔을 때 원래는 휴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인사들을 만나면서 서울에 머물고 이렇게 굉장히 긴장감이 높은 휴가로 오전에는 설명이 나왔는데 오후에 강인선 대변인이 설명하면서 푹 쉬신다. 그리고 밀린 잠도 주무시고 산책도 하시고 영화도 볼 거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대통령의 휴가는 긴장감이 높은 휴가냐 아니면 푹 쉬시는 거냐 어떤 거냐 막 이런 혼란이 있었는데 그거를 잘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안에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 대변인한테 뭘 물어보면 잘 모른다. 물어보고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가 아니라 잘 모른다. 이런 예. 얘기들을 좀 많이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발언의 일관성이 없다, 메시지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보도가 한순간에 다양한 형태로 막 쏟아지고 있다. 이런 메시지 관리가 완전히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수석실 전체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대변인과 이런 지적들이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이제 정무수석의 역할이 원래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당과 그리고 이제 정부를 잇는 다리 역할을 정무수석이 하는 거고 사실상 여러 가지 정보를 야당에도 주고 그리고 여당에도 주면서 이제 이 거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정무수석이 잘 안 보인다. 뭘 하고 있는 거냐라는 비판이 사실은 정치권 야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정무수석과 홍보수석 두 분에 대한
경질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오늘 또 취재를 해보니까 10월까지는 그냥 간다는 거예요. 뭐 앞서 언론 보도도 나왔지만 뭐 이제 뭐 임기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뭐 얼마나 일했다고 벌써 사람을 바꾸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게 대통령의 기본 인식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가 아니다. 또 이 인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절대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메시지까지 예.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오늘까지가 대통령 휴가고 토요일, 일요일 거쳐서 월요일 날 뭐 도어 스태핑을 하든 기자회견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지금 24%까지 지지율이 주저앉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상당한 내용의 쇄신안을 담고 있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이번에 있었던 그 초등학교 만 5세 초등학교 예, 입학 연령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그 국민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낸시 펠로시가 왔을 때 외교 아무리 나오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정말 영접을 안 나가냐? 그것은 이번에 처음 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그 실제로 의전 담당했던 비서관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정부의 이상한 외교 결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난국에 대해서 대통령의 분명하고도 정확한 메시지가 나와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이 사실 뭐 굉장히 대한민국의 유력한 유력지에 또 유력 방송사 출신이고 기자 감각도 또 그렇습니다. 뛰어나신 네. 분들이라서 기자들의 불만 사항을 모를 리가 없을 테고 총무수석도 정치권에 오랫동안 안팎으로 몸담았던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력이 없거나 자질이 없어서 그런 모습을 연출하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왜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자꾸 벌어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내부에 이제 그 엇박자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통일된 형태의 뭐 회의 체계라든가 이게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 거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김대기 실장 같은 경우에는 기자실에 처음 왔을 때 저 아세요? 하도 존재감이 없다 그래서 제가 내려왔는데요. 제가 원래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최영범 수석이 하도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꼭 굳이 했어야 됐을까? 저는 물론 이제 그 좀 친밀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자들한테 하신 말이겠지만 대한민국 기자들이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조선시대에서 뭐 말에서 떨어진 거 쓰지 말라 그러면 말에서 떨어진 거를 말하지 말라고 했다까지 쓰는 게 기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좀 불필요한 논란이 예. 계속 제기되는 마당에서 좀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어떤가라는 말씀 좀 드리고 김대기 싶네요. 실장도 뭐 청와대 과거 이제 정책실장까지 거칠 정도로 뭐 최고의 우리나라 정책통 가운데 한 분이신데 알겠습니다. 실력들은 있으신데 뭔가 좀 잘 안 풀리는 그런 형국으로 좀 가고 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다음 휴가 끝나고 오실 때 지금 뭐 이제 인적 쇄신을 안 하기로 했다고 이미 이제 결론이 났다라고 이제 아니 하셨는데 그런 보도가 있는데요. 아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온 보도는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다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회 말 대량 실점을 한 상황에서 네. 투수도 교체하고 타자도 좀 교체해서 새롭게 2회 초를 맞이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실력 있는 선수들이니까 좀 긴장해서 몸이 안 풀려서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가져가면서 만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어쨌든 국민들은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일을 할지를 무엇을 통해서 보냐면 홍보를 통해서 봐요. 예.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 언론을 담당하는 게 지금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수석, 대변인이거든요. 언론 창구. 그래야 국민들께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달되잖아요. 저도 사실은 이 몇 가지 실패라고 얘기한 실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전달 체계 과정에서 홍보 라인에서의 더 큰 실수로 인해서 국민들께 더 부풀려지고 더 걱정을 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뭐 이제 교육부를 예. 제시더라도 사실 이 펠로시 하원 의장 만나는 것도 정리를 한 다음에 만난다 안 만난다만 딱 발표를 했으면 되는데 반복을 했잖아요. 번복을 했잖아요. 예. 안 한다, 다시 만난다, 또 안 한다, 전화 통화한다. 이걸로 해서 국민들께 사실은 불필요한 걱정을 많이 실어줬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은 한 번 일한 사람 믿고 간다. 3개월 만에 뭘 바꾸냐.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전 큰 실수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제 휴가 기간 중에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물론 함께 일을 하고 아직까지는 100일도 안 된 기간이라 이 전문가들 굉장히 실력 있다고 하는 분들의 실력 발휘할 시간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지만 고민을 하시면서 뭐 보완을 하든 아니면 교체를 하든 그건 대통령께서
오늘의 그 여론조사나 이런 추이를 보고 고민이 예. 깊어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오늘 나온 대통령실 관계자 발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뭐 신문 기사, 사설, 칼럼도 꼼꼼히 잘 읽고 또 좀 여론 지지율 떨어진 거에 대해서도 민심을 잘 경청하고 있다. 뭐 또 이런 입장이 대통령실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예, 한번 여론의 추이를 좀 잘 모니터링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와중에 야당 내에서는 또 일부 의원들이 또 촛불 얘기를 꺼내고 탄핵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의해 흔들리는 국가 시스템,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합니까? 국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대한민국 위기의 진원지가 되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3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5년 전 외침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국민께서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합니까? 현 변호사님, 그 지난달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탄핵 같은 단어를 꺼내면서 굉장한 역풍을 좀 맞았었잖아요. 근데 오늘 또 당 대변인께서 촛불 얘기를 또 꺼내셨는데 정말 저게 민주당 내 다수 의견입니까? 아니면 일부의 의견인가요? 저는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네, 의견이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꺼낼 지난번에 때가 탄핵 됐다라고 얘기도 보시는 거예요, 타이밍상? 말씀이 예. 탄핵에서 역풍 나온 거 하나도 없고요. 예. 왜냐하면 탄핵 아, 당했었다. 우리 패널들은 이런 다들 얘기가 안 있었고, 좋다라고 사실은 말씀하셔서. 탄핵 얘기는 오히려 지금 여권에서 먼저 나왔죠. 먼저 나와서 보도도 됐었습니다. 예. 10% 이하, 만약 한 자릿수 되면 탄핵이 될 수 있다. 지금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10%대 나오면 여기저기서 나올 겁니다. 아마 여당 국회의원들도 아마 돌아설 거예요. 지금은 익명으로 인터뷰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근데 당장 여당 국회의원들이 다음에 총선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대통령하고 같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할 거예요. 10%대가 된다 그러면. 저는 근데 다음 주 정도면 10%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무정부 상태 아니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같은 경우도 보면 예를 들어서 여당에서 뭐 정책위 의장이 모여서 하든 아니면 지금 정책실이 없으면 대통령실 뭐 누가 불러서 조율을 하든 해서 어느 정도 가름말을 타줘야 되거든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뭐 의전을 하든 만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죠. 휴가 가는 게 뭐 하루아침에 정해지는 거고 펠로시 오는 게 하루아침에 정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사전에 만약에 뭐 전화통화를 했으면 우리는 전화통화한다 했으면 돼요. 이러지도 아니고 저러지도 않아가 나중에 어쩔 수 없으니까 전화통화한다. 그동안에 왔던 방침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어쨌든 뭐 한미동맹 강화한다. 중국하고는 좀 거리두기 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중국 눈치 봐서 안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이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퍼펙트 스톰이라 그러는데 제대로 갈 수 있느냐 얘기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 아마 지지율 10%대 되면요. 많은 국민들 지금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제대로 뭘 하고 있냐 인적 쇄신 그렇게 얘기하지만 안 한다는 거잖아요. 한다는 얘기 없거든요. 바꾸라는 얘기 하는데 그럼 아까 얘기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 건진법사 문제가 되면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제가 만약에 공직기관 비서관의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고위 공무원을 부르면 돼요. 고위 공무원 불러서 왜 그렇게 했냐 따져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알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무원을 하는 일들은 수수 요구 약속만 해도 수사 대상이거든요. 뭐 경찰이나 검찰에 한번 수사해 봐라. 만나서 만약에 약속만 해도 그건 알선 수집죄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친인척 관리 어떻게 하죠? 민정수석도 없는데 김건희 여사 건진법사 얘기는 사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 끊어내기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럼 국민들이 보기에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냐, 당연히 촛불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일부의 의견이 아니라요. 저는 오히려 언론들이 착각하고 있다. 지지율이 지금 매주 20%, 4%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걸 봐야 되죠. 지금 부정적인 여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긍정 여론은 지지했던 사람들 반도 안 돼요. 10% 떨어져도 그 얘기 할 겁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언론들이 오히려 그 부분을 놓치고 있다. 국민들은 거의 어찌 보면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치권이라든지 언론에서는 그걸 간과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낮다고 탄핵하거나 촛불 들 근거는 없죠. 그렇죠. 법률 위반이라든지 예, 아니면 예. 뭐 헌법 법률 위반이 예. 돼야 되는데 쌓이는 거죠. 하나 둘씩. 뭐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40% 50% 잘해서 올라가면 당연히 예. 그런 얘기 안 나오죠. 지지율이 알겠습니다. 떨어지면 당연히 뭐 탄핵이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어떤 걸 하야라든지 아니면 좀 물러나야 되는데 그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 있는 얘기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 변호사님 말씀 뒤에 꼭 이제 우리 윤 대변인한테 여쭤봐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이제 반대 논리도 좀 들어야 되니까 야당에서 이게 일부 의원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공공연한 얘기고 오히려 국민의 다수 여론이다라고 지금 민주당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앵커께서 예. 잘 말씀하셨어요. 지지율을 근거로 해서 탄핵, 지금 현 변호사님 하야 얘기까지 하시는데 제가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정행위를 할 경우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탄핵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꺼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탄핵이라는 것이 이 불행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마는 그것과 촛불과 지지율을 완전히 동렬에 놓고 연결을 시키면서 정치공사 하시는 그 발언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방금 하신 하야라는 발언은 너무 나간 발언이에요. 자, 아까 이수진 대변인도 탄핵 얘기를 2번 하고 촛불 얘기 2번 했죠. 국민들께서 그렇게 공격하는, 야당에서 여당 대통령을 공격하는 건 이해하지만 예. 과연 그것이 나라 걱정을 하면서 하는 것이냐, 그 진정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굳이 그 단어까지, 그 표정 한번 보십시오. 어투와 너무 잘 됐다는 그런 뉘앙스를 저는 받았어요. 아무리 야당이지만 그래도 나라 잘 되자고 서로 생각이 다를 뿐 결국 나라 잘 되자는 마음으로 정치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까지 꼭 표현을 해야 됐느냐, 그런 말씀 드립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인적 쇄신도 하고 국민들이 먹고 살기 어려운데 전 정부 탓하지 그만하고 부풍수사 그만하고 모든 언론에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보수 언론에서도. 민생 문제 해결해라. 경제 문제 해결하고 왜 전 정부 탓하느냐. 경제 어려운 거를 하지 말고 인적 쇄신 해라. 라고 여당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목소리 듣고 반영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두 분의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요즘 술자리, 소주자리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이제 그런 우리 서민들의 얘기랑 굉장히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쪽의 의견들이 다 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